고려대학교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설립자 이용익 대감의 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려대학은 고려대학이 되죠. 제 자식놈도 공부를 잘 못해서 이 학교 정액과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술을 아주 잘 처먹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요. 이용익 대감이라고요. 1854년부터 1907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할머니 산소를 잘 써서 대강까지 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용익 대감은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을 설립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할머니 묘를 잘 쓰고서 조선말 고종 때 명천부사, 그리고 평안감사, 대장원경은 조선조 궁중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던 재정을 조달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탁지보 대신, 지금 왜 재무부 장관까지를 지냈습니다. 이 이용익 대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을 했죠. 이분은 함경도 명천 출신입니다. 함경도 명천은 백두대간 아래 장백산과 두리산에 두 옹산을 끼고 설령과 서기령 아래 장덕산 서쪽 칠보산을 동남쪽에 두고 면화천 아래 작은 고을이 함경도 명천입니다. 이 명천고을의 향교 뒷산에 있는 멀리 칠보산을 수국으로 한 큰 명당이 있다고 전해오는데, 좌향은 자좌, 오향, 그리고 술파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건 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정남향 산소입니다. 그리고 술파, 술은 여기입니다. 이쪽에 자리를 잡고 남향을 쓰고 물이 돌아서 이쪽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산도를 잠깐 보면은요, 산도가 이와 같았을 겁니다. 이쪽 좌방향에 조산이 있고 이렇게 뻗어내렸겠죠. 그리고 청룡으로부터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청룡이 이쪽에 술파로 파구가 열려서 이쪽으로 물이 나갔을 겁니다. 이 파란 건 지금 수룡입니다. 물이 나가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좌 오향이니까 정말 국세가 잘 짜여진 그런 자리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 자리는 원래 금장혈입니다. 이러한 명당은 흔히 한 고을의 진산이거나 고을에서 신성시되는 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명당은 고을이나 마을 전체의 풍수에 대한 기복적 신앙적인 양상으로, 만약 그 자리에 어느 누구라도 투장을 하면 그 고을 전체에 당장 액상이나 한발, 그리고 장마가 들거나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명천향교 뒷산에 자좌 오향의 명당도 그와 같아서 봄에 날이 가물거나 여름에 장마가 오래 지속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마을 안에 불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그 명당에 누군가가 도장한 탓이라고 하여, 도장이라고 하는 건 몰래 갖다 썼다는 거죠. 마을의 청년들은 물론 부녀자들까지 떼를 지어 몰려가 명당을 파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명당을 파헤칠 때마다 번번이 암장한 시신이나 뼈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익은 명천고을에서 첫째가는 도박의 고수였습니다. 명천 땅에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져서 이 혈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신한테 노름빚을 지고 있는 친구를 불러서 노름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노름빚을 갚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노름빚을 탕감해 줄 방안이 있다 하고서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가서 연고 없는 묘를 파서 뼈를 주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감지덕지한 그 친구는 냉큼 달려가 무인고 묘를 파헤쳐 뼈를 모아 자루에 넣어 건네주게 됩니다. 금음날 밤 깜깜할 때죠. 자기 할머니 묘를 파묘해서 향교 뒷산에
그 금장혈에 깊숙이 묻고 그 위에 노른빛으로 받은 이름 모를 사람의 뼈를 묻었습니다. 봄이 되자 봄가뭄이 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 놈의 투장 탓이라고 단정하고 남녀노소가 몰려가 그 금장혈을 파헤쳤다. 물론 이용익도 뒤따라가 올라가서 파헤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침을 떼고는 해마다 번거롭게 일해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자리에다 석회를 묻어 굳혀두면 투장이나 암장을 못할 것 아니냐고 제안하고 석회값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마다하지를 않았죠. 이렇게 금장혈에 굳게 석회를 다지고 봉분까지 만드니 그의 할머니 시신은 아주 깊이 명당혈 속에 편안하게 모셔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명당 발복을 신뢰한 그는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양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에게는 몸을 의탁할 곳 하나가 없었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투전뿐입니다. 도박이죠, 도박. 겨우 물찌개로 물을 나르는 곳에 인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 한양 북촌의 양반들은 모두가 한강에서 떠온 맑은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찌개로 운반하는 그 조합이 있었는데 그 인원도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한강변에서는 물찌개 조합원들이 달리기 경기를 했는데 물통 2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누가 먼저 목표 지점에 골인을 하느냐 하는 경기였습니다. 포상으로 나라에서 상금과 부상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튼튼했던 이용익은 이 경기에서 매번 우승했고 달리기의 달인이 된 그의 명성은 물찌개 조합원들은 물론 조종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고관이 이용익에게 서차를 주면서 지금 출발하여 전주까지 왕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그는 오늘 밤 술시 이내에 당도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가 아침 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묘진이니까 7시에서 9시 사이죠. 10여 시간 내에 전주에 가서 수신인으로부터 답신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전주에 다녀서 한양에 도착한 시각이 술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달리기를 잘했답니다. 이외에도 충주를 당일 내에 왕복하는데 해가 저물기 전 한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고향 명천에서 올라온 10여 년 후 물지개꾼인 그에게 마침내 풍수발복의 신호가 오게 됩니다. 때마침 고종 임원년에 군란이 있었죠. 명성황후 민씨는 난을 피해 충청도 장원에 있는 친척집에 피신하고 있었을 때 고종은 군란이 청나라 군대에 진압되자 민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영마나 사신을 보내게 되면 민비가 숨어있다는 사실이 탄로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특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명성황후 민씨가 이미 죽었다 해서 장례까지 지냈기 때문입니다. 극비리에 이 소식을 전할 메신저를 물색하던 중 가장 날래고 잘 달리는 물지개꾼 이용익이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이 희소식을 갖고 충주에 달려간 그는 피신해 있던 민비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고 장래 출세를 보장받게 됩니다.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몇 달 후 그는 임금으로부터 명천부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금의 환영합니다. 명천부사, 그 명천고을의 부사가 된 거죠. 명천의 일개 투전꾼인 그가 10여 년 만에 명천고을의 원님이 되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고향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환영했지만 그가 자신의 할머니를 뒷산에 암매장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평안감사가 됩니다. 평안감사. 평안도는 관서 땅으로 물산이 풍부해서 평안감사로 있으면서 많은 특산물을
고종과 민비에게 진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의 출납을 담당하는 내장 원경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의 재무부 장관격인 탁지부 대신으로 연달아 승진을 하니 온 나라 사대부들이 시기와 질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탁지부 대신에 오른 그는 온 나라의 금광채굴권을 손에 쥐고 황실 경비를 조달하는 막강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은 물론 거부가 됐습니다. 그때 그의 별명이 금독대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독자는 송아지 독자입니다. 금광에서 캔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 고종에게 진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국운이 쇠약해지자 그는 해사무이, 지금 러시아지요, 망명하는 등 국권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해사무이, 블라디보스톡이죠. 블라디보스톡의 한 여사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지닌 돈은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이용익은 교육 구국의 이념으로 보성 전문을 설립합니다. 보성이라는 그 학교 이름은 고종 황제가 널리 인간성을 개발하고 실현시키라는 뜻으로 친히 내린 교명입니다. 설립 후 매년 1200원씩, 당시 교수 월급이 30원 할 때니까요, 수년간 지원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용익이 러시아로 망명 후 일본이 황실 재산을 국고로 이관하면서 보성 전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됩니다. 1910년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는데 전국 300만 천도교도가 끼니마다 한 숟갈씩 모은 성미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으로 다시 재정 위기에 빠지자 1932년 동아일보 창업자 인촌 김성수가 학교를 인수하고 1934년 지금의 안암동으로 옮기면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여기가 고려대학이죠. 그래서 명천 땅의 자좌오향의 명당은 당대 발복하여 당대 멸망했다는 말이 전설처럼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